안녕하세요. 시사평론가 전예현입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는요, 당대표 최고위원을 뽑는 순회 경선이 실시 중입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일정이 또 있다고 하네요. 바로 시도당 위원장을 선출하는 과정도 함께 진행 중입니다. 특히 서울시당에서는요, 앞으로 2년 동안 서울시당을 이끌게 될 후보자분들과 당원들과 조금 더 편한 소통의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위원장 후보 김영호 전혜숙 후보님을 자리에 모셔서 오늘 즐거운 소통의 시간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자리에 앉아주세요. 안녕하세요. 두 분 지금 웃고 계시지만 굉장히 긴장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긴장을 풀어보는 의미에서 재밌는 인사법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저는 전예현 우석대학교 개공교수입니다. 매우 엄숙하죠. 자, 그래서 제가 시범을 보일 테니까 두 분도 이렇게 본인 소개를 간단히 이름만 해주시면 되는데요. 자, 제가 시범을 한번 보이고 있고요. 이건 이제 제가 먼저 하면 그 다음에 김영호 후보님, 전혜숙 후보님 순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좀 깨방정을 떨더라도 당원 여러분 많은 영원 부탁드립니다. 전 투 더 예 투 더 현 예!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당황하셨습니까? 자, 김영호 후보님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이게 우영우 버전이죠? 그렇습니다. 네. 전 시청은 안 해봤습니다만 이렇게 하던데 김투더 영투더 호! 예! 사랑합니다. 정말 연습 많이 해오신 것 같습니다. 자, 전혜숙 후보님 한번 인사 부탁드립니다. 전투도 해투도 쑥 슈! 예, 아마 정치하시는 동안 이런 인사법은 처음이실까 아닌데 재밌네요. 네, 아마 이제 당원 여러분들께 좀 즐겁게 편하게 소통하시기 위해서 이런 인사법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두 분 다 워낙 유쾌하시고 소통 잘하신다고 소문이 많이 나 있어요. 그런데 서울시당에서 이렇게 딱딱한 정견 발표 토론회보다는 우리가 또 코로나19 시대니까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분들과 좀 즐겁게 소통해 보려고 유퀴즈 온 더 서울을 마련했습니다. 일단 두 분의 성함만 들어봤잖아요. 그렇지만 또 어떤 분들인지 더 궁금해 하실 수 있으니까 간단한 소개를 부탁드리겠는데요. 자, 김영호 후보님 먼저 30초 정도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네, 존경하는 우리 서울시 권리당원 여러분, 당원 여러분, 또 전국 대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서대문 을 출신인 국회의원 김영호입니다. 제가 이제 국회의원을 만 6년 차 의정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남들은 쉽게 국회의원이 된 줄 알더라고요. 저는 사실 3번의 연속 낙선, 그래서 눈물 젖은 빵을 먹은 정치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원외위원장님들과 정치 청년들, 청년들의 좌절하는 그런 마음을 잘 이해하는 정치인이기도 하죠. 이제 방송을 통해서 저의 재미난 에피소드 같은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영호 후보님 소개 들어봤습니다. 전혜숙 후보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당원 여러분 그리고 대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서울시당 후보 기호 2번 전혜숙입니다. 이번 수해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 먼저 위로를 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앞장서서 여러분 피해 복구에 앞장서겠습니다. 승리하는 민주당, 이기는 민주당, 당원과 함께하는 민주당, 신명나는 민주당, 당원 여러분과 함께 서울시당 만들겠습니다. 기호 2번 전혜숙입니다. 잠깐 분위기가 좀 딱딱해진 것 같아서 저도 잠깐 소개하고 가겠습니다. Back to the ink, the cook. 저는 생명과학을 전공하고 있는 청년당원 박인국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시청해 주시는 당원분들을 대신해서 궁금한 점들을 두 후보님들께 여쭤보는 그런 역할을 맡고 있고요. 시청해 주시면서 궁금하신 점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예, 그런데요, 당대표님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일반 국민들도 아시고 당원분들도 잘 아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시도당 위원장님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 모르는 분들도 혹시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도당 위원장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지 어떤 역할을 하는 자리인지 이 답변은 전혜숙 후보님부터 간단히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은 민심의 척도가 되는 곳입니다. 서울시당의 승리가 민주당의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시당 위원장은 무엇보다도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있습니다. 저는 이 지방선거에서 우리가 25개
지방구청장 중에 8분만 남아있고 또 시의원들은 3분의 1 정도 또 못 남았습니다. 이렇게 척박하고 어려운 환경에서 윤석열 정부를 상대하기 위해서는 서울시당 후보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구 경북 험지에서 김대중 노무현을 만들며 그를 지지했던 성부사 전해수, 이명박 정권 때 언론악법에 맞장서서 풍찬 노숙하면서 이겨온 투사 전해수, 이런 서울시장 후보가 돼야 여러분의 총선 승리를 이루지 않겠습니까? 기호 2번 전해숙 밀어주시면 확실하게 총선 승리, 민주당의 승리 이룰 수 있습니다. 예, 전하수 후보님 웃는 표정이신데 풍찬노숙 투사 이렇게 또 결의를 밝혀주셨네요. 자, 김영호 후보님의 소개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서울시당 위원장이라는 표현보다는 서울시 당대표라는 각오로 이번 선거에 출마했습니다. 최고위원과 또 당대표의 역할도 있지만 서울시당 당대표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죠. 특히 서울시당 당대표는 서울시당의 많은 사업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컨텐츠를 통해서 다가오는 2023년도 총선의 승리를 잘 준비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저 김용호는 100년 당원입니다. 오랫동안 제가 꿈꿔왔던 정당을 서울시당 당대표라는 각오로 꼭 실현해 보겠습니다. 저 혼자 실현할 건 아니고요. 우리 당원 여러분들과 전국 대의원 여러분들, 또 전 서울시의 지역위원장님들과 힘을 합쳐서 새로운 민주당, 혁신하는 민주당 꼭 만들어 볼게요. 한번 믿어주십시오. 잘하겠습니다. 예, 두 분 말씀 들으니까 와, 정말 당대표님 못지않게 서울시당 위원장님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또 어떻게 소통해 주실지 굉장히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자, 출마 선언 하시고 나니까 주변에서 응원도 해 주실 것 같고 쓴소리도 해 주실 것 같고 또 때로는 당원들을 만나기 위해서 여러 자리를 가셔야 될 것 같은데 최근에 만나신 분이나 혹은 참석했던 자리 중에서 어떤 곳이나 어떤 인물이 가장 기억에 남는지 여쭤볼 텐데 저희가 시간 제한이 있기 때문에 1분 정도로 해주시면 좋겠고요. 이번에는 김영호 후보님부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서울시 각 지역을 다니면서 많은 분들 만나는데요. 가장 인상 남는 거는 얼마 전에 저희 의원실을 방문한 서울시당의 청소년 당원들입니다. 정말 청소년이라 해서 제가 사실 그분들한테 죄송하지만 좀 어리다고 평가를 했는데 만나보니까 정말 이거는 뭐 정치인들보다 더 여러 가지 방면에 정말 전문성도 있고 정말 또릿또릿한 그들의 그 논리에 감탄과 정말 탐복을 했습니다. 제가 박수도 보내줬고요. 또 오늘 만났던 개딸들, 당원들, 네, 그 여성 당원들이 저에게 힘을 실어주면서 했던 말, 당과 당원이 함께 갔으면 좋겠다. 그런 만남들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또 많은 서울 시민들과 사회적 약자 만나면서 우리 서울시당이 꼭 지켜야 될 가치는 지켜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전혜숙 후보님 말씀 부탁드려요. 네, 저도 시당위원장 출마하면서 그전에도 청소년, 대학생, 청년들과 자주 만났지만 그분들이 저한테 와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청년들, 대학생들이 미래라고 하면서 현재는 없다. 즉 무슨 말이냐면 우리들의 미래라고 하면서 지원해 주는 게 너무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청년들과 대학생들이 다른 당으로 가고 있다. 이런 안타까운 현실을 이야기했을 때 제가 서울시당 위원장이 되면 꼭 여러분들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가장 아쉬워하는 인턴십 과정이라든가 대학생들의 취업 문제 이런 것도 해결해 줘야 됩니다. 저도 대학생위원회에서 민주당을 위해서 열심히 한 친구들을 저희 사무실에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도 지원하고 대학 커뮤니티도 지원해서 여러분들이 더불어민주당에 넘치게 올 수 있는 걸 꼭 제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네, 청년 당원으로서 굉장히 힘이 되는 말씀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사전에 당원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두 후보님들의 조사를 좀 해봤는데요. 정치인 김영호, 정치인 전혜숙이 이전에 굉장히 인간적인 냄새가 많이 나는 분들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먼저 두 분이 어떤 분들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해보는 시간을 마련을 했습니다. 첫 번째 순서는 5글자 토크입니다. 먼저 평론가님, 오늘 두 후보님 만나보신 소감이 어떠신가요? 이거 솔직하게 얘기해도 되는 거죠. 저도 5글자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실물이 낫다 또 있고요. 그런데 유머는 글쎄 이런 식으로 5글자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질문 드리겠습니다. 내 인생을 5글자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 준비해드린 보드 앞에다가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예, 후보님들 뭐 1분, 10분 정견 발표하시는 경우는 많지만 5글자로 하시는 경우는 흔치 않을 텐데 그래서 더 궁금해집니다. 5글자 써 주시면 되고요. 굉장히 거침없이 써주시는 모습들이 인상적이네요. 네. 이번에는 저희가 이제 순서를 두 분에게 왔다 갔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전혜숙 후보님 5글자 어떤지 보드판 화면을 향해서 보여주시고요. 개딸의 원조. 이거 어떤 뜻인가요, 전혜숙 후보님? 개딸이라는 표현은 계획의 딸이라는 거죠. 제 인생을 관통하는 것도 계획과 혁신입니다. 저는 대구 경북에서 빨갱이로 낙인 찍으면서 개혁과 혁신을 위해서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할 때 인터넷 커뮤니티를 활용해서 전국에 있는 약사들을 뭉치게 했습니다. 그게 제가 30대 후반, 40대 초반이니까 지금 현재 개딸들의 나이와 비슷하죠. 그렇게 하면서 우리 당이 변화돼야 되고 또 우리 약사들도 변화돼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제가 했기 때문에 저는 제가 바로 개딸의 원조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대선 때도 저는 선당후사의 생각으로 이재명 후보를 새벽 5시부터 나와서 굉장히 열심히 도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이재명 갤러리에 가면 시당 후보자들이 점수를 매겨놨어요. 제가 수는 못 맞았지만 우를 맞았습니다. 이것은 제가 선당후사로 얼마나 열심히 우리 당을 위해서 일을 했는가 이런 게 나옵니다. 이게 바로 제가 개딸의 원조, 바로 개혁과 혁신으로 서울시당을 멋지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전혜숙 후보님의 그 삶의 자취를 들어보니 굉장히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김영호 후보님께서는 어떻게 표현해 주셨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가스집 아들. 근데 옆에 있는 글씨는 제가 잘 못 알아보겠어. 어떤 의미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원래 이제 제목은 독재자와 난데 그것을 소제목 가스집 아들을 했죠.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희 아버지가 정치인이기 때문에 저에 대해서 상당히 좀 풍요롭게 자랐다 뭐 이런 인식들을 갖고 계신 우리 당원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사실 굶고 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저희 아버지께서 오랜 기간 이제 민주화 운동을 하시는 과정 속에서 이제 감옥을 갔는데 공교롭게도 저 초등학교 입학 직전에 유신반대로 감옥을 가셔서 한 2년 반 감옥 생활을 하셨고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11.6이 났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입학할 때 다시 아버지가 감옥을 가게 되셨죠. 실제로 박정희 대통령과 전두환 대통령이 저의 어린 나이에 청소년 시기를 정말 망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저는 그 독재자들과 굉장히 독재자들의 영향으로 사실 어린 시절 굉장히 좀 불우했다고 할까요? 매우 어렵게 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우리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서 가스집을 운영했거든요. 제가 어릴 때는 서대문 홍제천의 어머니가 운영했던 제일가스집 아들이었어요. 그러다가 아버지가 20년 동안 피선거권이 묶여 있다가 김대중 대통령과 함께 복권되시고 나서 국회의원에 처음 당선됐을 때가 제가 군대 제대하고 나서입니다. 그러니까 어릴 적에는 가스집 아들이었는데 아버지가 제가 군대 제대하고 나서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저를 정치인 아들로 이제 분류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전두환 또 박정희 정권 때 그 탄압받았던 어린 나이에 그 탄압을 받았기 때문에 저의 그런 야당 의원으로서의 근성은
누구보다 강하다. 강한 야당 국회의원으로서 투쟁도 앞서고 싸움 잘하는 야당 의원이 될 것을 당원들 앞에서 다짐하겠습니다. 예, 두 분 말씀 너무 잘 들었고요. 시간도 어쩜 이렇게 정확하게 잘 지켜주시는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돌발 질문입니다. 이건 이제 쓰지 마시고 바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 5글자로 평가한다면 전혜숙 후보님, 자 5글자 빨리 해주시고 짧은 설명 부탁드립니다. 글쎄요,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국민들이 굉장히 답답해합니다. 그러면 5글자면 어떻게 이게 될까요? 나라냐 하는 이야기를 이게 했는데 나라냐. 저는 고구마 먹어봤죠. 엄청 답답하죠. 네. 고구마 100개로 하겠습니다. 고구마 100개. 네. 아, 전혜숙은 이런 거 촌철살인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 김용호 후보님, 뭔가 깊이 생각하시는데, 자, 5글자 뭐 말씀해 깊이 주세요. 생각한 건 하나도 네. 없고요. 그냥 순간에 그냥 그만 내려와. 그만 네. 내려와가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사회자가 굉장히 네. 당황하면서도, 네네. 네, 뭐 탄핵을 시사하는 발언은 아니지만 우리 국민들의 마음속에는 사실 윤석열 정부가 지워지고 있거든요. 하여튼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윤석열 대통령이 좀 정신 제대로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 다 아주 뼈가 있는 재치 있는 답변 해주셔가지고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5글자로 표현을 해주시거나 두 분께 궁금한 점 있으시면 재밌게 올려주시면 제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혹시 두 후보님들께서는 MBTI라고 하는 거 알고 계시나요? 네, 알고 있습니다. 네, 요새 대한민국은 사실 MBTI 열광하는 시대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네. 저는 ENTJ 유형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후보님들께서는 어떤 성격 유형을 가지고 있는지 시청자 여러분께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ESFJ인데요. 집정관인데 되게 좋아 보이지만 젊은 친구들한테는 별로 인기가 없다 하더라고요. 뭐 오지랖퍼, 핵인사 뭐 이래가지고 저도 사실 좀 의기소침해 있습니다. 네, 김영우 후보님도 저는 말씀해 이제 주시죠. ENFP가 나왔는데요. 저는 사실 이거 처음 해봤거든요. 해봤는데 이게 활동가로 분류가 되는데요. 제가 시당위원장 출마하고 제가 공약을 내세웠던 것들이 공감하는 정치, 뭐 이런 상상력으로 세상을 바꾸겠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여기에 분석이 그대로 나왔어요. 제 성격과 제가 제시한 저의 공약이 정말 일치가 돼서 좀 너무 놀랐어요. 정확하다. 저를 완전히 꿰뚫었다. 네. 정말 놀랐습니다. 네. 좋으시겠어요? 네, 두 분 다 정치 이력이 굉장히 화려하고 열정이 넘치시는 것처럼 역시 외향적이고 또 다른 분들께 공감해 주시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으신 것 같네요. 예, 그런데 정치인이라는 직업이 참 훌륭하고 의미 있는 직업입니다만 또 많은 분들 만나시면 속상하거나 힘드실 때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때로는 지치거나 솔직히 화가 난다! 앵그리버드가 되고 싶다! 이런 순간이 있으실 것 같은데 전혜숙 후보님 어떤 때 좀 이렇게 지치거나 화가 나거나 속상하신가요? 제가 여기 성격에 나온 것처럼 집정관은 무슨 일을 한번 시작하면 끝장을 보니까 뭐 정보기관도 찾아다니고 지역 사람들 민원도 같이 의견도 수렴하고 이러다 보니까 저는 사실 지치죠. 그리고 어떨 때는 마음대로 뜻대로 빨리 안 될 때는 속도 상하고요. 그러니까 그때는 참 사랑받고 싶고 위로받고 싶고 그래요. 저 많이 위로해 주세요. 또 네. 사랑해 주세요. 당원님들 이렇게 화려한 자리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정치인분들도 이렇게 힘드시다고 하니까 때로는 쓴소리 하시지만 때로는 격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영호 후보님 어떠세요? 뭐 보람도 많이 느끼시지만 때로는 지치거나 속상하실 때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19대 총선 출마해서 625표 서울에서 가장 석패를 해서 그때 제가 저희 처와 이제 여행을 갔어요. 근데 비행기를 타고 외국을 나갔는데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제 일정을 딱 보니까 이제 굉장히 많은 이제 서울의 일정이 있더라고요. 근데 마음은 상당히 우울하고 슬펐지만 그 일정을 소화하려 하니까 정말 버럭 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그날 비행기장에 비가 왔는데 정말 눈물을 흘린 적이 있습니다. 사실 두려울 때가 많죠. 또 유권자들 만나서도 두려울 때가 많지만 그런 걸 극복하는 것이 정치인의 자세라 봅니다. 네. 네, 힘든 얘기들을 들으니까 더욱더 공감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경우들이 있을 때 사람이다 보니까 풀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혹시 그렇게 화나거나 슬플 때는 어떻게 푸시는 편이신가요?
저는 이제 우리 지역에 아차산이 있어요. 아차산 등반을 한다거나 아니면 어린 대공원을 걷는다거나 그리고 나서 친한 사람들한테 전화를 합니다. 전화를 해서 차 한잔하자. 나 너무 지금 힘들어. 나 위로 좀 해줘.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들을 만나서 막 제잘제잘 한참 이야기하다 나면 스트레스가 풀려요. 그래서 저도 성격상 사람들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응원을 받으면 제가 굉장히 힘을 얻는 천상 정치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김영호 후보님은 어떤 방법으로 보시나요? 저는 이제 큰 차이가 아이가 있었을 때 없었을 때 차이가 있는데요. 제가 47에 첫 아이를 낳아서 우리 아이가 굉장히 어리거든요. 요즘은 뭐 아이랑 있으면 사실 스트레스가 그냥 풀리고요. 아이랑 대화하는 것이 제일 행복한 시간이고요. 아이가 없었을 때는 저는 무조건 잠을 잤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사실 수면이 많이 부족하거든요. 정말 좀 스트레스가 많고 또 그럴 때는 제가 그냥 잠을 좀 청해서 제 머리를 좀 깨끗한 하얀 도화지로 백지를 만들고 다시 시작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예, 저는 뭐 많은 행사에 사회도 보고 방송 출연도 해봤는데 이렇게 두 분처럼 또 진솔한 얘기를 들어볼 수 있는 기회는 많지 않았은 것 같습니다. 두 분 진솔한 말씀 너무 감사하고요. 자, 이제까지는 두 후보자님의 이모저모를 살펴봤는데 정말 중요한 질문을 드려야 될 순서가 왔습니다. 두 분 서울시당을 이끌게 될 후보자들이신데 서울시당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정말 당원분들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후보자 공약 발표 시간이고요. 시간 3분입니다. 사회자는요, 이 후보자님들이 시간 안 지켜주실 때가 제일 속상합니다. 자, 3분. 자, 우리 공정함을 위해서 꼭 지켜주시고요. 일단, 기호 1번, 김영호 후보님부터 공약 발표 부탁드립니다. 우리 전국대 의원분들과 우리 권리당원분들께서 저에게 서울시당 당대표로서 일할 기회를 주신다면, 저는 가장 먼저 권리당원 협의체를 공모할 것입니다. 최근에 당심과 민심의 이격이 크다 이런 보수 언론의 지적이 있습니다. 저는 동의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당심과 민심 우리 시당이 두 가지 병행해서 다 일을 해야 되겠죠. 그래도 우리가 당원분들께서 권리당원 협의체를 구성해서 그 안에서 임원이 선출되면 서울시당의 운영위원으로 위촉하겠다 이런 말씀 드리거든요. 서울시당의 운영위원은 중앙당으로 따지면 의결권이 있는 최고위원과 다름없습니다. 지도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권리당원들 협의체에서 선출된 임원이 운영위원이 되면 우리 당에서 여러 가지 당무 절차와 과정을 보시게 될 거고 또 우리 현역 의원들은 우리 권리당원들의 목소리를 곁에서 들을 수 있는 효과가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요, 강남 3구, 송파구, 강남구, 서초구 약간 취약한 지대에는 저는 정당 최초로 당원 참여 예산제를 도입할 생각입니다. 당원들이 직접 설계하고 사업을 만들어서 공모하면 서울시당에서 심사해서 선택받으면 그 당원들이 설계한 사업에 재정을 지원하는 그런 공약도 갖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유능한 정당 2024년 총선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요, 홍보에 유능한 서울시당을 만들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유튜브 방송국을 개국할 생각이거든요. 유튜브 방송국을 개국하면 이제 진행자가 필요하잖아요. 우리 청년들에게 공모해서 유튜브 방송을 진행할 유능한 청년들에게 공개 오디션을 할 생각입니다. 이 공개 오디션을 통과한 청년들이 우리 유튜브 방송국을 진행하고 또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정치인으로 자랄 수 있는 그런 뒷받침을 하겠다는 말씀도 드리고요. 또 저에게는 민주 유튜버 1000명 양병설을 갖고 있습니다. 1000명의 유튜브를 키워낼 것인데요. 뭐 이동영 작가, 또 우리 정청래 의원을 심사위원장으로 모실 생각이고요. 거기에 박시영 대표, 우리 진보 진영의 유능한 유튜버들이 심사위원으로 아니면 강사로 직접 나와서 민주 유튜버들을 1000명 정도 키워내서 총선 직전에 이 민주 유튜버들이 각 지역에서 각 후보들을 위해서 열심히 방송하고 우리 당의 유능함과 우리 당의 가치에 대해서 널리 홍보해 주시면
다가오는 22대 국회의원 총선에서 반드시 민주 유튜버와 함께 승리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김영호 후보님 공약 들어봤습니다. 기호 2번 전혜숙 후보님의 공약도 들어보겠습니다. 예, 민주당이 매우 큰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3번의 선거에서 우리는 패했고 서울은 더더욱 위기 상황입니다. 이런 위기 상황에는 위기를 극복할 줄 알고 능력 있는 사람이 서울시당 위원장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전혜숙입니다. 당원이 주인인 서울시당. 당원들이 당비를 내기는 한데 우리가 선거 때만 필요하지 우리가 무슨 필요가 있냐 이런 불만을 합니다. 저는 비례대표 하나는 우리 당원들이 투표해서 비례대표를 만들 수 있는 당원의 권리를 강화하는 주인이 되는 그런 서울시당 만들겠습니다. 두 번째는 당원의 역량을 키우는 서울시당입니다. 당원이 역량을 키우려면 당원을 정예하고 훈련시켜야 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정치대학이라든가 커뮤니티를 활성화시키겠습니다. 그리고 당원들이 한마음 대회를 해서 당원들이 단합될 수 있는 그런 서울시당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당원 맞춤 서울시당입니다. 청소년위원회를 설치하고 원외 이 지역위원회를 특별 지원하겠습니다. 실보위원회라든가 노동위원회, 문화예술위원회 그리고 소상공인위원회를 특별하게 지원하겠습니다. 소상공인위원회는 지금 특위 수준입니다. 이것을 소상공인위원회로 만들어야 됩니다. 제가 전당대회 준비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이것을 꼭 관철해서 소상공인들의 지위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는 우리 당원과 성례는 서울시당을 만들겠습니다. 서울시당을 새롭게 확 바꾸겠습니다. 혁신하겠습니다. 서울시당 직능별로 모든 사람들이 참여해서 자신들의 직능 대회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딱딱하게 하면 재미없죠. 그래서 한 가지 에피소드를 하겠는데요. 우리 당원들이 지금 원하는 게 뭡니까? 우리 당이 단결해서 윤석열 정부에 이겨야 된다. 이런 당원들의 염원을 갖고 있습니다. 어느 날 제 방에 이재명 의원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두 분이 나오셨는데요. 저와 이재명 의원은 오랜 인연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서로 도와준 추억이 있는 사이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그냥 만나면 누님 동생 합니다. 이재명 의원께서 제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누님, 지금 우리 당이 위기입니다. 이 위기에는 우리가 단결하고 우리 함께 가야 우리 당이 살 수 있습니다. 누님 그 길에 저와 함께 손잡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 당원의 뜻이고 우리 민주당이 살 길임 우리는 함께 손잡고 가기로 했습니다. 좀 웃기는 이야기지만 사진을 딱 찍어주시면서 누님 필요할 때 저와 함께 한다는 거 활용해도 좋습니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 돼야만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승리하는 서울시당은 우리가 함께 가야 됩니다. 저는 이 공약을 꼭 실현해서 서울시당을 성공하게 만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기호 2번 전혜숙입니다. 꼭 찍어주십시오. 예. 예, 두 후보 공약 잘 들으셨나요? 이 두 분이 공약 발표할 때 혹시 표정 보셨습니까? 정말 결연하고 정말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하셨을까 이런 생각이 저절로 들기도 했습니다. 우리 지금 박인국 당원님의 표정이 매우 결연해졌는데 아마 공약 들으시면서 여러 가지 기대도 하고 많은 생각을 하셨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런데 승리하는 서울시당 만들겠다 두 분이 아마 이런 취지를 밝혀주셨어요. 그런데 참 돌아보면 3번의 선거가 그동안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 서울만 보더라도 사실 민주당이 그동안 3번의 선거에서 패했다는 이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당원분들 입장에서는 다음 선거는 정말 이겨야 한다. 특히 다음 총선에서는 서울시당이 주도적으로 승리를 견인해야 된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사회자의 권한으로 두 분께 공통 질문 드리겠고요. 이 질문 이제 김영호 후보님부터 답해 주시면 되는데 다가오는 총선 승리를 하기 위해서 가장 치밀하게 준비해야 될 것은 어떤 점일까요? 자, 김영호 후보님부터 1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당의 가치를 재정립해야 된다.
우리 김대중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 서민과 중산층의 정당을 더욱 구체화시켜야 된다, 이런 생각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당은 서민들에게는 중산층으로 갈 수 있는 희망의 사다리를 놔두고 중산층은 더욱 두터운 전통적인 다이아몬드 사회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서울시당은 가치를 중심으로 그 지켜야 될 대상, 발달장애인, 반려견, 반려묘 동물보호, 기후위기, 소상공인 위원회를 통해서 우리가 서울시와 서울의 25개 구의회 의원들과 조례 개정을 통해서 조례로 서울시를 바꾸고 또 입법으로 대한민국을 바꾸는 그런 정치인들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서민에게는 희망을, 중산층들에게는 신뢰를 주는 정당, 그런 가치를 국민들에게 인식시켜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역시 서울시당 위원장님 후보님들답게 구체적으로 또 정책적으로 선거 전략적인 측면에서 총선 승리에 대한 부분 잘 밝혀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전혜숙 후보님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정말 궁금합니다. 1분 이내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서울시당 위원장은 과학적 빅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선거에서 이길 수 있는지를 지역위원회 위원장에게 전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총선 승리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는 지방선거 패배로 지금 현역이 아닌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분들을 우리가 한데 모으지 않으면 우리 당이 총선 승리에 힘듭니다. 저는 이분들의 역량을 한데 모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당원 배가 운동을 해야 됩니다. 당원 배가 운동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문화, 예술, 체육 분야를 활성화시키면 당원들이 저절로 민주당으로 오게 됩니다. 이분들을 통해서, 활성화를 통해서 민주당이 승리하는 민주당 만들겠습니다. 네 번째는 윤석열 정부와 싸워 이기기 위해서는 당원을 정의화시켜야 됩니다. 교육이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는 원외 지역에 특별히 서울시당 분원을 설치해서 원외 지역위원회 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총선 승리, 전혜숙이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기호 2번입니다. 예, 유퀴즈 온더 서울 재밌게 하려고 했는데요. 선거 얘기가 나오니까 두 분이 정말 결연해지신 것 같습니다. 당원 여러분 좀 양해를 해주신다면 두 분이 말씀하시느라고 지금 물 한 모금도 못 드셨거든요. 두 분 이제 물 한 모금 드시고요. 예, 그리고 워낙 중요한 역할을 맡으신 분들이다 보니까 또 두 번째 공통 질문 드릴 수밖에 없겠고요. 정당이 시민의 의사를 반영해서 잘 조직하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만 또 갈등과 의견을 잘 조율하는 역할도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요즘 대한민국 너무 갈라져 있다. 갈등이 너무 심하다. 그리고 일부 국민들은 정치권이 오히려 갈등을 조장한다. 이런 좀 아쉬운 목소리도 내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보여요. 두 후보자께서 생각하실 때 대한민국 서울에서 정말 이 갈등만은 해결해야 된다. 정말 시급한 갈등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또 그리고 이걸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답변은 전혜숙 후보님부터 들어보겠고요. 1분 이내 답변 부탁드립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심각한 갈등은 양극화입니다. 부동산, 교육 등 여러 분야에서 사회 양극화 때문에 우리 국민들은 우리나라가 경제대국인데도 불구하고 행복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사회 안전망을 촘촘히 하고 우리 지금 현재 있는 국회의원들, 구청장, 시구의원들 그리고 우리 당원들과 머리를 맞대고 민주당이 어떻게 하면 이러한 양극화를 해소하고 국민들에게 사랑받는 민주당이 되게 할까를 고민해야 됩니다. 저는 이 일에 서울시당이 앞장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서울시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정말 일을 잘한다 하는데 앞장서는 그런 서울시당 위원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용호 후보님은 갈등에 대해서 어떤 문제의식을 갖고 계시고 어떤 해소 방안 갖고 계신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우리 전혜숙 의원님과 비슷한 취지의 이야기인데, 이제 서울시는 결국 이제 부동산 문제, 또 이 격차 사회를 어떻게 해소하고 줄일 것이냐, 이제 그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청년들의 문제, 대학생들의 문제들도 함께 고민해야 될 생각입니다. 특히 대학생들이 알바를 뛰면서 등록금을 내면서
대출을 하고 또 신용불량자로 또 전락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요. 그런 문제를 당에서 함께 고민해야 된다 이런 생각 갖고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 대학생들에게는 최저임금제를 뭐 10,000원 이상으로 책정하고 자영업자들과 중소기업인들이 부담할 금액을 정부에서 지원해서 우리 대학생들이 편의점에서 알바하더라도 휴학하지 않고 대학을 잘 다니고 졸업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특히 그런 저소득층 대학생들에게는 반값 등록금도 함께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두 분 말씀 너무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돌발 질문 하나 드릴게요. 두 분 이제 앞으로 갈등을 해결하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건 대본에 없는 질문입니다. 자, 이 질문은 전혜숙 후보님께 한번 들어볼게요. 전혜숙 후보님, 김영호 후보님의 장점 무엇일까요? 김용호 후보님은요, 굉장히 잘 웃고 온화합니다. 제가 사랑하는 후배입니다. 근데 저한테 대들어서 요즘 조금 저한테 혼나고 있습니다. 네, 솔직한 답변이셨는데 아마 두 분 중에 어느 분이 서울시당 위원장이 되셔도 화합하는 모습 보여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김영호 후보님, 전혜숙 후보님의 장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뭐 전혜숙 의원님은 정말 우리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당원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우리 당의 대모님 같으신 분이죠. 화통하시고 그 신뢰를 굉장히 바탕으로 많은 분들에게 웃음도 선사하고 또 행복감도 주는 저희 당에 꼭 필요한 선배 의원님이십니다. 개인적으로 굉장히 존경하는데. 고마워요. 그래서 하여튼 뭐 전혜숙 의원님과 선의의 경쟁을 하지만 제가 항상 늘 존경하는 마음 가지면서 이번에 선거에 임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용호님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또 대본에 없는 이런 정말 멋있는 모습, 정정당당히 경쟁하는 모습 멋있습니다. 이제 박인국 우리 청년당원님께서 특별한 순서를 소개해 주실 걸로 보이는데 어떤 부분인가요? 오늘 두 분 말씀을 들어보니 두 분께서 모두 청년들과 호흡하고 또 우리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에 대해서 많은 고민과 노력을 하고 계시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갈수록 선거에서 캐스팅 보터로서 청년 세대들의 민심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고 또 얘기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특별시당 대학생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고 성균관대학교 캠퍼스 지부에서도 활동하고 있는 노규원이라고 합니다. 일단 굉장히 답답합니다. 왜냐면은 윤석열 정부에서 계속 내놓고 있는 메시지는 공정이라든가 뭐 그런 거에 관한 건데 이게 아무리 봐도 공정이라고 이해하기에는 좀 거리가 먼 행동도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공정이랍시고 가져온 게 뭐 각종 시험 뭐 아니면은 이렇게 수치화할 수 있는 것들을 계속해서 가져오고 있잖아요, 정책으로. 그런 거를 또 준비하려고 생각을 하면은 결국에는 청년들의 어려움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더 많아지고 더 어려워지는 게 아닌가 이런 걱정이 있습니다. 민주당이 아무래도 의회에서 가장 많은 의석을 가지고 있고 또 지속적으로 윤석열 정부를 견제하고 이런 메시지도 내주고 있고 이번에 입학연령 하향 관련해서도 중앙당에서 되게 메시지를 잘 내준 것 같아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민주당의 미래에 굉장히 많은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와서 느낀 거를 한 줄로 말씀을 드리자면 대학생들을 여기저기 데려가서 그냥 들러리로 쓰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어떤 후보가 당선이 되시든 간에 대학생들을 이렇게 들러리로 동원할 생각은 하지 마시고 진정성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서울시당 이제 앞으로 험난한 인연이겠지만 그래도 저 같은 대학생들도 많이 도와드릴 거고 민주당은 강하니까 잘하시리라 믿습니다. 화이팅!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시당 대학생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고 지금은 성공회대학교 재학 중이고 캠퍼스 지부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소희라고 합니다. 지금 대학생으로서 막 체감이 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청년이나 대학생에 대해서 딱히 홍보되고 이런 정책이 있다고 알려지는 게 별로 없는 것 같다고 느끼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이
좀 청년 정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활성화가 되고 있는 시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지금 하는 대로 조금 더 열심히 좀 추진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전에 그 깻잎 논쟁이라고 자기 애인의 친구가 깻잎을 떼주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논쟁이 있었는데 두 후보님께서 이 논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청년들이 이제 활동할 수 있는 단체가 뭐 청년위원회 아니면 대학생위원회 이쯤으로 생각이 되는데 청년이 각자 자신의 기량을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해서는 이제 시당 차원에서 뭔가 각 당원들이 자신을 뽐낼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줘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두 분 다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 어떤 분이 되시든 서울시당은 건재할 거라고 믿고 그리고 두 분 다 열심히 활동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시당 화이팅!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시당 대학생위원회에서 부위원장 그리고 도봉갑 대학생위원회에서도 활동하고 있는 심지연이라고 합니다. 요즘 답답하기도 하고 갑갑하기도 한데 솔직히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살아가는 건데 뭔가 대통령실도 그렇고 정부 부처에서도 자꾸 동일한 메시지가 나오지 않고 뭔가 신뢰할 수 있는 정부인가라는 의문이 들어가지고 요즘 취업도 진로도 고민이 많은데 나라에 대한 제가 살아가는 나라에 대한 걱정도 많아지는 한때인 것 같습니다. 요즘 최근 들어 청년 정책도 그렇고 청년 정신에 대한 관심도 많이 갖고 있는데 정말 청년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믿음을 주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제가 요즘 카페에 가면 밀크티에 빠져 있는데 두 의원님들께서는 요즘 카페에 가면 최고 좋아하시는 메뉴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지금 대학생위원회에서 홍보국장으로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시당도 그렇고 또 일반 국민들한테도 민주당이 또 서울시당이 어떤 활동을 하는지 조금 더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SNS 활성화라든지 그런 콘텐츠도 많이 보내주셨으면 좋겠다. 또 대학생위원회에서도 많이 활동할 수 있도록 그런 지원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어떤 한 분이 시당위원장이 되시더라도 정말 잘 이끌어 주실 거라고 믿고 있고 조금 더 저희 대학생들, 청년들이 당에서 자유롭게 성장하고 겸허할 수 있는 활동회장을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화이팅! 네, 우리 민주당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신 소감 한마디 해주시죠. 네, 김영호 의원님부터. 아는 청년들도 있었는데요. 네, 마음이 무겁죠. 또 다만 우리 당에 힘을 실어준다 그러니까 매우 기쁘기도 합니다. 청년들을 좀 뽐낼 수 있고 청년위원회 소속으로서 자긍심을 갖게 해달라는 말씀 주셨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튜브 방송국 개국해서 청년들이 직접 방송을 진행할 수도 있고 또 우리 당의 정말 보석 같은 청년들을 발굴해서 방송에서 소개할 생각도 있고요. 또 청년을 위한 정책, 대학생 정책,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좀 미흡했던 우리 대학생들이 정말 알바를 뛰면서 반값 등록금 또 최저임금제 상향 조치로 이런 등록금 걱정 없이 4년 대학을 빨리 졸업하고 노동시장에 빨리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환경 만드는데 청년들과 같이 지혜를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여러분들 정말 힘이 되는 서울시당이 될 것이고요. 여러분들도 좋은 의견, 당의 미래를 함께 설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럼 네. 전혜숙 의원님 소감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 들으면서 제가 기성정치인으로 되게 부끄럽고 미안했습니다. 저도 대선 때 우리 청년들이, 우리 민주당을 도와준 청년들은 제가 최대한 의원님들 방에 취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저도 한 명 뽑았습니다. 저는 우리 의원님들이 대학생들을 취업하는데 또 아르바이트로 인턴십 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제가 시당위원장이 된다면 청년 지원 육성 프로그램을 해서 대폭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또 취업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은데 기업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서울시당에서 멘티 멘토를 만들어주는 것도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깻잎 논쟁 이야기를 했는데 아까 깻잎을 이렇게 떨어주는 거 문제를 삼는다 이제 좀 이해가 안 됐어요, 솔직히. 왜냐하면 저는 지역의 사람들 제가 깻잎에 사과 입에 이어주거든요. 그럼 이런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민이 되고요. 그리고 저 마차 있잖아요. 마차 굉장히 좋아합니다. 카페 가시면 저 마차 좀 사주세요. 앞으로 저 만나시면. 저 기대하고 말씀드린 겁니다. 감사합니다. 청년들은 돈이 없으니까 사주셔야죠. 아니 우리 권리당원님들한테. 예, 당원 여러분, 저기 마차 한 잔 사주시고 10잔 얻어 드시면 어떨까? 그것도 좋은 아이디어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마차 투자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차 투자. 한 잔 사주시고 10잔. 한 잔 얻어먹으면 100잔 사드립니다. 네네. 이거 뭐 의원님에 대한 격려 차원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네. 제가 먼저 사드려야 될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꼭 사드릴게요. 네, 그러면 전혜숙 후보님 말고 김영호 후보님도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혹시 의견 주실 수 있을까요? 깻잎. 네, 깻잎이랑 그 음료 관련해서 말씀 주시죠. 깻잎은 저도 이제 청년 시절에 그랬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저는 이렇게 막 민감하게 받아들일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이제 사랑하는 애인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믿고 봐야죠. 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제가 주로 마시는 차는 우리 청년들이 싫어하는 라떼입니다. 라떼. 아이스 라떼 좋아하죠. 네, 라떼를 좋아하는데, 라떼가 아니라 정말 아이스 라떼를 좋아하는데 커피를 너무 자주 마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커피를 좀 줄이라고 하는데, 하여튼 저는 개인적으로 아이스 라떼 되게 좋아합니다. 네. 예, 제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두 분, 김영호 후보님은 전혜숙 후보님께 마차를 한 잔 쏘시고, 전혜숙 후보님은 김영호 후보님께 라떼 한 잔 쏘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또 들기도 했습니다. 네네. 네, 오늘 토크쇼 하는 동안 많은 분들이 응원을 해주시고 또 질문도 달아주셨는데요. 다 소개해드릴 수는 없지만 몇 가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나기 바람님께서 5글자로 감상평을 남겨주셨어요. 재밌게 봤음. 또 곰돌이님은 시당위원장 경선 소개해주는 일종의 워밍업 프로그램이 이렇게 딱딱하지 않고 재밌을 수가 있나요? 편안한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라고 하는 의견 주셨고요. 낭만 야옹이님은 전혜숙 후보님을 응원해주시는 댓글을 달아주셨네요. 화사한 웃는 모습 속에 담긴 결의가 느껴집니다. 전혜숙 후보님 꽃길만 걸으세요. 오, 행복해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하늘하늘이님은 김영호 후보님을 또 응원해주셨는데요. 서울시 당대표라는 호칭이 어울리십니다. 김영호 후보님 응원합니다. 라고 하는 사랑합니다. 의견들 남겨주셨습니다. 예, 여러분 정말 의원님들께 쓴소리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이렇게 칭찬의 말 한마디가 우리 의원님들을 또 환하게 웃게 하는 거 아닌가 외로워요. 싶습니다. 외로워요. 예, 많이 때로는 칭찬해 질책도 주세요. 해주시고 때로 만나시면 건의하시면서 이렇게 칭찬해 주시는 것도 더 열심히 의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게 유퀴즈 온더 서울이 이렇게 재밌는 줄 알았으면 밤새도록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만 두 분이 너무 바쁘시고요. 또 우리 당원 여러분들도 일정이 바쁘시니까 좀 마무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벌써 끝나요. 근데 이렇게 마무리를 하기는 좀 아쉬우니까 유퀴즈? 두 분 지금 당황하셨어요. 자, 제가 오케이.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자, 퀴즈가 남았습니다. 두 분, 유퀴즈? 예스. 예. 좋다고 강제로 지금 제가 답을 했고요. 자, 퀴즈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문제이고요. 이건 두 분이 같이 의논을 해서 함께 푸셔야 됩니다. 서울시당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인 만큼 두 분 꼭 의논해서 맞춰주시길 바랍니다. 자, 두 분 영화 좋아하십니까? 네. 네, 무조건. 네. 요즘 영화 이순신 장군을 주인공으로 한 영화가 굉장히 화제인데요. 이순신 장군의 활약상을 그린 영화 한산 용의 출연을 보고 또 많은 국민들이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자, 유퀴즈 문제 지금 화면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은요, 임진왜란이 시작된 1592년부터 수많은 해전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특히 3대 대첩이 유명한데 해전을 순서대로 나열해 주시면 됩니다. 보통 3대 대첩을 명량해전, 노량해전, 한산해전이라고 하는데요. 역사적으로 어떤 순서가 맞을까요? 두 분 저희가 준비해 드리는 판에 의논하셔서 답을
붙여주시면 되고요. 저희가 드린 대본은 믿으셨다간 틀리실 수도 있습니다. 의논하셔서 신중히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영화로 나온 게 우리가 명량해전은 영화로 나왔었죠. 네. 네. 이 한산해전은 네. 어떤 거냐면 한산도대첩에서 우리 하객진을 해가지고 맞습니다. 네. 그 이긴 거고 네. 이게 1592년이거든요. 네. 그리고 아마 명량해전 노량이 제일 마지막이 될 것 네, 같아요. 노량이 제일 마지막이고 네, 네. 명량해전은 우리 그 울돌목에서 이순 장군이 이기신 거, 노량해전은 마지막에 마지막 전사하신 거. 예, 전투. 우리 네. 세 명이 딱 두 명이죠. 네. 우리 둘이서 이렇게 다 세 개를 이게 다 1592년부터 한 10년 동안 이루어졌던 아마 세 이게 번의 아니 이건 5년 뒤에 그러니까 명량해전은 아니, 박영국 당원님 역사학과 잠깐 나오셨어요? 요거를 제 좀 역사 들어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거 만약 두 분이 틀리셨다 이러면 오늘 유튜브 대박 나지만 서울시당은 틀려야 굉장히 당황스럽고 왜 명량해전이 이렇게 떨어지려고 그러네. 네. 그러나 이제 또 두 분이 같이 의논하셔서 맞추셨다면 그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박인국 사회자님 정답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답은 1592년 7월 한산대첩, 1597년 9월 명량해전, 그리고 1598년 11월에 노량해전입니다. 네, 두 분 잘 맞추셨습니다. 전혜숙 의원님 덕분입니다. 다 맞추셨어요? 두 분이 경쟁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또 이렇게 우리가 이순신 장군에 대한 문제 같이 의논해서 풀어보는 모습도 참 보기 좋지 않았나 싶습니다. 두 후보자님 모두 이순신 장군처럼 국민들에게 희망을 좀 주시고 특히나 민주당 서울시당 위원회를 정말 명장처럼 맹장처럼 때로는 용장처럼 잘 이끌어 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분 당원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말 있으실 것 같아서 짧게 시간 드리겠습니다. 40초 정도로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후보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의 기호는 1번입니다. 저 김용호 역시 기호 1번이죠. 다가오는 2024년 총선에서 꼭 승리해서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승리의 번호 1번 반드시 사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김용호는 여러 가지 컨텐츠로 승리할 수 있는 정당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또 제가 지금까지 꿈꿔왔던 정당 민주화 우리 서울시당에서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능한 서울시당 기호 1번 김용호에게 힘을 모아주시면 혁신 그리고 또 혁신을 통해서 승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영호 후보님 말씀 들어봤습니다. 전혜숙 후보님도 우리 당원분들께 마지막 말씀 부탁드립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3개월 만에 국정이 혼란에 빠졌습니다. 나라가 걱정입니다. 이럴 때 정말 이순신 장군님의 구국의 일념으로 우리 민주당이 나라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이 일에 전혜숙이 앞장서겠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자기가 불이익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선당후사의 정신을 우리에게 가르쳤습니다. 선당후사해야 됩니다. 계파가 어디 있습니까? 이 계파라는 말을 하는 것 자체부터가 굉장히 비개혁적이고 퇴행적인 말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가 돼야 됩니다.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서 함께 손잡고 단결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전혜숙 그 길에 앞장서겠습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전혜숙을 선택하면 총선에서 민주당이 승리하고 민주당이 정권 재창출할 수 있는 승리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기호 2번 전혜숙 꼭 눌러주세요. 사랑합니다. 예, 두 분 좋은 말씀 잘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원 여러분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유퀴즈 온 더 서울을 통해서 소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2년 동안 서울시당을 이끌게 될 두 후보자 분께도 앞으로 많은 관심, 응원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많은 이야기를 더 나누고 싶지만 오늘 저희는 여기까지 준비한 순서 마치고요. 잠깐 마지막으로 네네네. 우리 둘이 사랑합니다를 표현을 하면서 우리 당원들께 타협하는 민주당의 모습을 한번 보이고 싶은데 네, 김영호 괜찮아요? 후보님. 물론 좋죠. 네, 네. 좋습니다. 우리 어떻게 하면 전혜숙 될까요? 의원님의 전혜숙 재치. 의원님? 사랑합니다. 네, 당원 민주당 여러분 필수. 온라인으로만 네, 큰 박수 필수. 네.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다 같이 감사 인사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당원 여러분 감사합니다.